네, 세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여러분들 요번 학기 데이터 사이언스 개론 1 강의로는 마지막 강의가 되겠네요. 그쵸? 예. 한 학기 동안 따라오느라고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마지막 시간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주셔야 여러분들 다음 주에 시험 볼 수 있으니까 자, 끝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5-19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자동차 회사의 사장은 휘발유 1리터당 20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 차종을 판매해왔다. 리터당 몇 킬로미터를 가느냐? 이걸 우리가 보통 연비라고 부릅니다. 연비가 20km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차량 8대를 뽑아 N이 8이죠. 검사한 결과 리터당 평균 18km를 주행했다. 표준 편차는 3이다. 자, 이 회사의 주장이 옳은가? 리터당 20km 간다고 했는데 8대를 뽑아서 조사해봐서 평균 구했더니 18km 나왔어요. 20보다 작죠? 그러니까 너네 거짓말하고 있네. 이렇게 단순히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우연히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거는 차량을 랜덤하게 뽑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차이가 나는 거냐라는 거를 검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의 주장이 옳은지 아니면 이 차종의 주행거리가 20보다 작은지, 자, 여기 잘 보세요. 주행거리가 20보다 작은지 유효수준 5%에서 검증하여라. 요런 문구를 여러분들 잘 읽어야 됩니다. 왜? 대립가설을 세팅할 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검증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네, 먼저 가설 설정, 검정 통계량 구하고요. 검정 통계량의 규모 가설하에서의 분포 구하고요. 유의수준 알파의 검정법을 얘기하고요. 데이터 관측해서 검정 결과를 서술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주라고 했어요. 그죠? 맞죠? 먼저 가설 설정합시다. 주행거리의 모평균을 뮤라고 하고 모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한번 합시다. 그러면 가설은 이렇게 돼요. 모평균이 20이냐 모평균 뮤가 20보다 작으냐 이게 대립가설이에요. 요걸 세팅하기 위해서 요 문구를 잘 읽어주셔야 됩니다. 주행거리가 20보다 작은지 라고 했기 때문에 뮤가 20보다 작다로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검정 통계량은요. 모평균에 대한 검정이기 때문에 표본 평균을 가지고 사용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죠? 왜? 그럼 이 표본 평균의 분포가 뭐가 되느냐? 노말 뮤 n분의 시그마 제곱인데 뮤 대신에 우리가 뭘 넣었어요? 20을 넣었어요. 왜? 규무가설 하에서 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규무가설 하에서 요 표본 평균의 분포는 요걸 따른다는 거예요. 규무가설 하에서의 분포가 중요해요. 검정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검정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검정력, 소위 말해서 이 검정의 파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대립가설 하에서의 분포도 우리가 이제 따질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은 규무가설 하에서의 검정 통계량의 분포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 표준화하시면 됩니다. 20 빼고요. 스탠다드 에러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주면 요게 노말 제로원이다. 정확하게는 여기다 뭐가 있어야 돼요? 언더 H0 또는 앞에다 쓰면 규무가설 하에서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모표준 편차를 몰라요. 모표준 편차 왜 몰라요? 문제 잘 보세요. 없어요. 단 표준 편차가 3km로 구해졌다. 이건 뭐예요? 표본으로부터 구한 표본 표준 편차예요. 즉 시그마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S를 써야 됩니다. S. 이렇게 시그마 대신에 S를 쓰는 순간 요것이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니라 T분포로 바뀐단 말이에요. T분포인데 자유도가 얼마냐? N-1이다. N이 아니라 N-1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유도가 하나 줄어요. 예, 규무가설 하에서 이거 뭐 같이 써주면 되고 동일하게 이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걸 뽑아내야 돼요. 요만큼 요걸 뽑아내면 요게 이제 우리가 검정을 할 때 사용할 겁니다. 여기까지 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요게 가장 중요하고요. 내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검정 통계량 해놓고 이걸 다이렉트로 그냥 써버려도 돼요. x바 마이너스 20 루트 n분의 s t n 마이너스 1 요걸 사용하겠다. 예, 여기
요 앞에는 요거를 이제 끌어내기 위한 순차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고요. 그쵸? 네. 자, 그러면 유의 수준 알파의 검정법을 유도해내려면 이 검정 통계량 T랑 이 세 개, 짝대기 세 개는 이렇게 define 한다는 거예요. 정의, define. T라고 하는 거를 요걸로 define 하겠다. 이걸 T라고 이름을 T라고 진 거예요. 왜 T라고 졌냐면 T분포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T라고 진 거고요. 자, 요 놈의 값이 커야 규모가설을 기각해요? 작아야 기각해요? 잘 보세요. 대립가설의 형태를. 모평균이 20보다 작다가 대립가설이에요. 모평균이 20보다 작다가 진실이라면 표본평균을 구했을 때도 20보다 작게 나오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요 값이 20보다 작으면 이 t값도 작게 나와요. 이 t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다시 말하면 표본평균의 값이 20보다 작으면 작을수록 나는 뭘 더 지지한다? 대립가설을 지지한다. 다시 말하면 대립가설을 지지한다라는 게 규모가설을 기각한다는 거니까 이거가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규모가설을 기각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작으면 작을수록, t가 작으면 작을수록 작다. 얼마만큼 작아야 되느냐, 요거를 결정하는 게 바로 규모가설하에서 이 검정 통계량의 분포와 유의 수준에서 뽑아낸다는 거예요. tn-1의 분포가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이게 0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t분포는 n-1인 tn-1인 자유도 n-1인 t분포가 있는데 이 검정 통계량의 값이 이렇게 되는데 규모가설 하에서는요. 작으면 규모가설을 기각하는데 얼마만큼 작아야 되느냐? 유의 수준을 5%로 줬다. 그럼 이 왜 작은 쪽에 5%의 확률을 주는 요 임계값을 구해주시면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n-1인 t분포에서 왼쪽의 확률이 알파면 오른쪽의 확률은 1-알파니까 여기다가 1-알파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특별히 이제 알파가 여기서 5%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알파에다가 0.05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t 1-0.05 다시 말하면 t 0.95죠. 이해되세요? 여기 오타네요. 오타가 아니라 여기 맞아요. 왜냐면 이거는 제가 오타인 줄 알았네. 여기 알파라고 여기 1-알파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요거는 t 요 부분이 알파가 되도록 해주는 게 t 알파 n-1이잖아요. 근데 0에 대해서 대칭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어요? t 알파 n-1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그게 t 1-알파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t 1-알파 n-1이라고 t 알파 n-1에 마이너스 붙인 거하고는 값이 같아요. 왜? 0에 대해 대칭이니까. 따라서 요거보다만 작으면 되니까 t 알파 n-1에 마이너스 붙인 거보다 작으면 규모가설을 기각하겠다. 끝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로부터 x바와 s를 구하고 n은 주어져 있을 거고요. 다시 말하면 n이 8, x바는 여기서 18로 주어져 있죠. 18km. 그리고 n은 8로 주어져 있고요. s는 얼마로 주어져 있어요? 표본 표준 편차가 얼마예요? 3으로 주어져 있네요. 그걸 넣으세요. n에다가 8, s에다가 3, x바에다가 18 넣으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1.88 나와요. 근데 자유도 7, 이게 왜 7인 거,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8이 아니에요. n-1이기 때문에 8대이기 때문에 여기 자유도 하나 줄어서 7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8 쓰면 안 돼요. 7. 자유도 7인 t분포에서 t 0.05 그죠? 오른쪽 확률이 0.05 되는 게 1.895가 되고 거기다 마이너스 붙인 마이너스 1.895보다는 마이너스 1.88이 큽니까? 작습니까? 크죠. 보면은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이게 절대값은 이게 작지만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그죠?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더 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88이 1.89보다 작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붙이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붙이면 1.89보다 1.88이 큰 게 되는 거잖아요. 절대값이 작으면 마이너스 붙였을 때는 이게 더 크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88이 마이너스 1.895보다는 크단 말이에요. 그럼 규모가설 기각해요? 못해요? 못한다는 거죠. 유의수준 5% 하에서 규모가설 기각하지 못한다. 규모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뮤 이퀄 20이다라는 거를 기각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현재 지금 8대를 뽑아가지고
차량 8대에서 데이터 구했잖아요. 이렇게 주어진 데이터만으로는 유의수준 5%에서 이 회사의 주장이 틀리다고 할 수 없다. 연비가 20km라고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데이터로 구해봤더니 18km가 나왔어요. 2km 차이가 나왔는데 요거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작다라고 내가 할 수 없다. 이 데이터로는. 그렇죠? 유의수준 5%에서는 이 회사 주장이 틀리다고 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만 여기서 뭐 더 언급하면 사족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샘플 수가 몇 개예요? 샘플 수가 8대예요. 8대는 샘플 수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T분포를 사용했다라는 거는 이유가 뭐예요?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가정한 겁니다.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다. 다시 말하면 이 자동차의 연비라고 하는 것들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는 거를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T분포를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T분포를 사용한 모집단이 정규 분포다라는 가정이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이 8대의 평균을 8대의 데이터를 실제로 관측했던 게 뭐 이렇게 나왔다. 예를 든 거예요. 이거는 뭐 16, 19, 20, 뭐 22, 21, 20,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가 뭐 굉장히 작은 뭐 예를 들어서 뭐 8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는요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다른 데이터는 이런 20에서 근처에서 움직이는데 8 이렇게 나온 거는 굉장히 작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8개 데이터, 이 8개 맞나요? 맞다 치고 이 데이터가 과연 정규 분포에서 나온 데이터가 맞느냐 확신할 수 있느냐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데이터가 8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특별하게 남들보다 작거나 특별하게 하나가 크거나 이런 걸 이상치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런 이상치 같은 것들이 있을 때는 이 T검정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흔들릴 수가 있어요. 표본이 작을 때는. 그러니까 표본이 좀 크면 T검정을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이상치가 조금 있어도. 근데 8개 중에 하나나 또는 2개 정도 이런 것들이 다른 것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큰 값이거나 굉장히 작은 값 이런 걸 이상치라고 그래요. 그런 이상치가 있을 때는 과연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가정해서 한 이 T분포가 맞느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표본수가 이렇게 작을 때는 무조건 T분포만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결론 내리는 것보다는 이상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없다라고 하면 이걸 사용해도 되지만 그럼 이상치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교재 뒷부분에도 있어요. 그런 챕터가 이제 비모수 통계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비모수 통계학에서 쓰는 그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검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까지는 지금 나갈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T분포를 사용하는 이 T검정에서 샘플수가 작을 때는 표본을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이상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상치가 있으면 사실은 요걸 빼고 나머지 데이터로 한번 T검정을 적용해서 결과를 한번 이건 있을 때랑 같이 한번 결과를 비교해서 동일한 결과를 주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비모수까지 가지 말고요. 그쵸? 네. 그럼 한번 뭐 사족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해충을 죽이는 효과가 50%인 살충제에 다른 의약품을 첨가한 다음 200마리의 해충에 뿌려보니 120마리가 죽었다. 이 약품을 첨가한 게 효과가 있느냐 이걸 검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살충 효과가 50%인데 이 특수약품을 첨가한 다음에 해보니까 200마리 중에 120마리가 죽었어요. 60%네요. 살충률이. 그럼 실제로 이게 살충률이 높아진 거냐 아니면 우연히 그렇게 나온 거냐 검정해라 이런 거죠. 모 비율에 대한 검정이네요. 자, 살충 비율을 P라고 놓겠습니다. 자, 이런 거 따라가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가설 설정하시고요.
이 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검정 통계량 하시고요. 검정 통계량의 규무가설하에서의 분포를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의 수준 알파의 검정법을 서술해 주시고 관측된 데이터로부터 검정 결과를 유도한 후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설 설정 보겠습니다. 기존에 알려져 있던 살충률은 0.5입니다. 자, 특수약품을 첨가했을 때 살충률이 높아졌느냐? 살충 효과가 좋아졌는지를 P가 0.5보다 크다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어요. 대립가설이 이렇게 됩니다. 모비율에 대한 검정이기 때문에 표본 비율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표본 비율이 근사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예, n이 클 때 n이 여기서는 200마리이기 때문에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P 모비율 P하고 똑같고요. n분의 P 1-P 이렇게 나옵니다. 모비율 P하고 이제 평균은 똑같은데 분산이 모집단의 분산이 이제 PQ잖아요. P 1-P 그거에 n으로 나눈 거 n분의 P 1-P 이렇게 나온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걸 보셔야 되냐면 지금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x1부터 이 xn까지가 이게 전부 다 베르누이 P 이렇게 봅시다. 베르누이 확률 변수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xi 각각들이요. 1 아니면 0이에요. 1일 확률이 P고 0일 확률이 1-P예요. 이게 뭐냐면은 해충 하나하나가 죽었냐 살았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 해충 하나하나가 죽었으면 1, 살았으면 0, 죽을 확률이 P고요. 살 확률이 1-P예요. 그러니까 P라고 하는 것이 살충률이죠. 살충률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게 살았냐 죽었냐 이런 거예요. 이게 표본 비율이라고 하는 pH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서 사실은 n분의 1 서메이션 xi하고 똑같아요. 왜냐면 xi가 죽은 애들이잖아요. 죽으면 1, 살면 0인데 죽은 애들의 합이에요. n개 중에서 몇 명이 죽었냐 이게 살충 비율이잖아요. 이게 pH거든요. 결국에는 모비율도 사실 모평균의 검정하고 똑같아요. 근데 모집단이 베르누이 분포인 거 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이 x 각각 요 베르누이 분포에서 이 xi들의 각각의 평균은 p고 분산은 이 xi의 평균은 p잖아요. 1 곱하기 p, 0 곱하기 1 곱하기 p 하면 p잖아요. 분산은요. 제곱의 기대값이 이거 xi는 제곱하면 1, 0 똑같거든요. 제곱의 기대값도 p예요. 제곱의 기대값에서 기대값의 제곱을 뺀 거 p 빼기 p제곱 그러면은 p 1 빼기 p 이렇게 분산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베르누이 확률 분포의 그러니까 모집단의 분포가 이제 베르누이 확률 분포인데 그것의 분산이 p 1 빼기 p라는 거예요. 예. 거기서부터 구한 이 표본 평균 요게 p 해시거든요. 여기서는. 그러면 평균의 분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의 분포가 근사적으로예요. 왜? 모집단이 정규 분포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근사적으로 노말 P 모집단의 분산이 PQ잖아요. N분의 PQ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사적으로. 왜요? 예,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니기 때문에 요 표본 평균의 분포는 이제 근사적으로만 정규 분포를 따라요. n이 클 때. 그게 중심극한 정리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n분의 pq, q는 1 빼기 p죠. 그래서 p 햇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이걸 표준화하세요. 표준화. 스탠다드 에러로 나눠주어서 평균 빼고 노말 제로원이 된다는 거죠. 근사적으로. 근데 이 검정 통계량이 규무가설하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P가 0.5가 이제 규무가설에서는 P가 0.5이기 때문에 0.5를 넣어요. P 대신에 0.5를 이렇게 넣으면 이게 노말 제로원이 된다는 거죠. 알겠죠? 정확하게는 이게 검정 통계량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규무가설하에서의 분포가 노말 제로원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유의수준 알파의 검정법은 어떻게 됩니까? 이 Z가 커야 규무가설을 기각해요. 작아야 규무가설을 기각해요. 큰 쪽이잖아요. 커야 규모가설을 기각해요. 얼마만큼 커요? 유의수준이 5%라고 했으니까 정규분포에서 표준정규분포에서 큰 쪽으로 알파
그러니까 Z 알파 요거보다 크면 규모가설을 기각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정 결과 볼게요. 검정 결과 N이 200이네요. N이 200. PS는요 200마리 중에 120마리 죽었으니까 0.6이죠.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PS에다가 0.6, N은 200이었죠. 넣고 계산을 해보면 2.82 정도 나옵니다. 계산해보면 Z 0.05 요게 1.64거든요. 표준정규 분포로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노말 제로원일 때 요 확률이 0.05가 되는 요거를 우리가 요 임계가 0에 대해서 대칭이고 여기가 Z 0.05 이렇게 썼잖아요. 요게 1.64 정도 돼요. 1.64 얼마 되는데 여러분들 그 교재 부록에 나오는 그 표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요거보다는 크니까 규모가설을 기각하겠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유의수준 5%에서 규모가설 기각. 네. 여기까지만 쓰지 마시고요. 결론은 명확하게 써주세요. 이거 뭐예요? 특수약품의 첨가로 살충 효과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다. 언제? 유의수준 5% 하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결론까지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볼게요. 25번이네요. 똑같은 문제인데요. 예, 앞에 비율 관련해서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산부인과 의사에 따르면 요즘 출생한 어린이 여아보다 남아가 많대요. 근데 실제로 200명에 대해서 성별 조사하니까 남자가 110명, 여자가 90명이래요. 그럼 남자가 200분의 110이잖아요, 비율이. 이걸 가지고 실제로 남자가 여자보다 출생률이 높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그걸 통계적으로 검증을 해달라 이거는 얘기죠. 그렇죠? 자, 남자와 여자의 그 비율이 똑같다라는 게 이제 규모가설이고요. P가 0.5보다 크다. P는 이제 남자의 출생률이에요. 남아의. 그런데 크다 이걸 주장을 한번 검증을 해보자. 검정 통계량 및 규모가설에서의 분포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0.5 요게 이제 규모가설하에서 0.5를 넣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노말 제로원이다. 근사적으로죠. 근사적으로. 검정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쓸게요. N이 200이고요. P 햇은요 0.5. 남자가 200명 중에 110명이니까 그쵸? 계산하면 1.414이 나옵니다. 이거 넣고 계산하면 Z 0.05 Z0.05가 얼마예요? 왜 유의수준 5%니까 Z 0.05를 쓴 거예요. 왜 큰 쪽이니까. 큰 쪽이 얼마만큼 커야 규모가설을 기각하느냐? 예, Z 0.05보다 커야 되는데 1.64보다는 작네요. 따라서 규모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유의수준 5%에서 이 의사의 주장이 뭐예요? 남자의 출생률이 더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유의수준 5%에서는 남자의 출생률이 여자보다 높다고 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의사의 주장이 옳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번 주 강의를 마칠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번 학기 데이터 사이언스 개론 1 강의는 전부 마치게 됐습니다. 예, 한 학기 동안 이제 강의를 한상태 교수님이 강의를 해주셨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요. 그 따라오신 여러분들도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코멘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와 관련해서 기말고사에 공지가 새로 나갔습니다. 그죠? 한상태 교수님께서 올리셨어요. 다음 주에 기말고사를 보는데 시험 시간이 9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볼 겁니다. 왜 그랬냐면 기존에는 이제 10시 반부터 5시간 동안 보기로 했었나요? 그랬었는데 그거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9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보는 걸로 시험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과목들과의 이 시험이 겹치는 것들이 있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조정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서 다음 주에 9시 반부터 시험을 꼭 치르시기 바라고 1시 30분까지 그 전에 1시 30분 전에 꼭 구글 클래스룸에 여러분들이 시험 결과를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았고요. 우리 2학기 때 데이터 사이언스 개론 2에서 한번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